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왜 이제야 와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아들의 장례식 날에도 눈이 내렸죠. 아버지로서 실패했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로서도 실패했습니다. 손주들이 굶주리고 얼어붙고 죽을 뻔했는데요. 그는 몰랐어요. 아무것도요. 회장님, 일어나시죠. 도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었죠. 내가 뭘 한 거지?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병실 문 너머로 민재의 흐느낌이 들렸어요. 우성은 그 소리를 들으며 무너졌습니다. 완전히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공동묘지였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얗게 조용하게 세상을 덮듯이요. 관리인은 그날 아침 일찍 순찰을 나섰습니다. 겨울철엔 묘지에 찾아오는 사람이 드물죠.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새벽에 혼자 오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묘역 사이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멈췄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 묘비 앞에 작은 형체 2개가 보였어요. 눈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죠. 관리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그는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보였어요. 아이들이었습니다. 2명이요. 한 아이는 더 작은 아이를 꼭 안고 있었어요. 파란 입술, 하얀 손가락, 그리고 감긴 눈. 관리인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구급차요. 빨리요. 큰 아이의 품에서 작은 아이가 파묻혀 있었어요. 오빠가 동생을 감싸 안은 채로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한 대원이 아이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 있어요. 이쪽도요. 아이들은 살아 있었어요. 간신히요. 큰 아이의 주머니에서 무언가 나왔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었죠. 사진 속엔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아빠. 구급대원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아이들, 누구죠?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구급차 사이렌이 새벽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병원으로 실려갔죠. 이 아이들이 왜 묘지에 있었는지, 누구를 찾아온 건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이 아이들의 이야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란 것을요. 같은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우성은 눈을 떴어요. 침대 옆 시계가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는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또 내리네. 우성은 양복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맸죠. 67세의 나이에도 그의 손놀림은 정확했어요. 거실로 나오자 윤혜정이 이미 부엌에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혜정이 말했어요. 오늘이니까. 우성이 짧게 답했습니다. 2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죠. 오늘은 아들의 기일이었으니까요. 식탁엔 간단한 아침이 놓였습니다. 우성은 밥을 먹었어요. 천천히, 기계적으로요.
혜정은 과일을 깎았습니다. 사과, 배, 귤이었죠. 차에 싣어놨어요. 그래. 우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을 나섰어요. 운전기사가 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죠. 출발하시겠습니까? 응. 차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났어요. 눈은 계속 내렸죠. 길가의 나무들이 하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우성은 창밖만 바라봤어요. 혜정은 손가락을 가만히 깍지 끼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묘지가 보였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기사가 말했지만 우성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혜정이 준비해온 보자기를 들었죠. 우성은 앞장서서 걸었어요. 눈 쌓인 길을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찍혔죠. 그리고 도착했어요. 묘비 앞이었습니다. 정도윤. 우성은 묘비를 내려다봤어요. 혜정이 무릎을 꿇고 과일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우성도 천천히 무릎을 꿇었죠. 도윤아. 혜정이 작게 불렀습니다. 엄마가 왔다. 우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5년이 지났어요. 아들이 죽은 지 5년이요. 교통사고였죠. 갑작스러웠습니다. 예고도 없었어요. 우성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장례식 내내 친구들이 슬퍼할 때도 그는 무표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저 사람 감정이 없나? 아들이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려. 하지만 우성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울 수 없었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죠. 도윤아, 아빠가 왔다. 우성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잘 지내냐?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너무 평온했죠. 혜정이 우성을 힐끗 봤어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가야죠. 혜정이 먼저 일어났어요. 우성도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죠. 그래. 두 사람은 돌아섰어요. 그리고 다시 차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우성은 여전히 창밖만 봤습니다. 회장님, 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묘지 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봅니다. 구급차가 여러 대 지나가던데요. 우성은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그 구급차가 자신의 인생과 연결될 거라는 걸요. 회사로 돌아온 우성은 집무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어요. 빌딩들 사이로 눈이 날리고 있었죠.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하시겠습니까? 비서가 들어와 물었습니다. 아니, 됐어. 우성이 손을 저었어요. 오늘은 아무 약속도 잡지 마.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갔습니다. 우성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도윤의 사진이었죠. 우성은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도윤은 웃고 있었어요. 환하게요. 왜 그렇게 웃고 있었을까? 우성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이 어렸을 때요. 아빠, 나 축구하고 싶어. 공부나 해. 아빠는 맨날 그 말만 해. 내가 크면 알게 돼.
우성은 늘 그랬어요. 아들의 말을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었죠. 회사 일이 바빴으니까요. 아니, 핑계였을지도 몰라요. 그는 아버지가 되는 법을 몰랐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도 그랬으니까요. 도윤아. 우성이 작게 불렀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혜정의 목소리였어요. 당신 뉴스 봤어요? 무슨 뉴스? 묘지에서 아이들이 발견됐대요. 오늘 새벽에요. 우성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도윤이 묘 근처였대요. 우성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뭐라고? 경찰이 조사 중이래요. 아이들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우성은 천천히 말했어요. 알았어. 나중에 봐.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성은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텔레비전을 켰죠.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발견된 아이들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두 아이 모두 심한 저체온증 상태였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화면에 병원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잠깐, 아주 잠깐이었지만요. 아이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우성은 몸이 굳었어요. 잠깐. 그는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얼굴이요. 뭔가 익숙했어요. 설마. 우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요. 그 눈빛이요. 그 이마 모양이요. 도윤을 닮았어요. 아니야. 우성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도윤의 사진을 꺼냈죠. 그리고 텔레비전 화면을 봤어요. 비교했습니다. 눈, 코, 입매요. 이럴 수가. 우성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재빨리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나야. 법무팀장 연결해줘. 잠시 후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오늘 묘지에서 발견된 아이들 건 알지? 예, 뉴스로 봤습니다만. 그 아이들 신원 조사해봐. 지금 당장. 회장님, 그런데 왜? 묻지 말고 해. 우성이 끊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어요. 우연이란 건 없다는 걸요. 특히 이런 경우엔요. 저녁이 됐습니다. 우성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혜정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혜정이 물었어요. 응. 우성은 짧게 답했습니다. 그 아이들 말인데요. 혜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뭐? 혹시 도윤이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우성은 혜정을 똑바로 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저도 뉴스를 봤거든요. 그 아이 얼굴이요.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이를 닮았어요. 우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죠? 혜정이 다가왔습니다. 나도 몰라. 우성이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겠어. 어떻게요? 법무팀에 지시했어. 내일이면 결과가 나올 거야. 혜정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만약에 정말 도윤이의 아이들이라면요. 그럼 데려와야지. 우성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손주들이잖아. 혜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아이들이 묘지에 있었을까요? 우성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도 그게 궁금했으니까요.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그 대답이 무엇일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우성은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만 바라봤죠. 도윤아. 그는 작게 불렀습니다. 내가 남긴 게 있었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전히요. 사흘 전이었습니다. 민재는 눈을 떴어요. 방은 어두웠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희미한 빛만 들어왔죠. 반지하였어요. 민재는 옆을 봤습니다. 민서가 자고 있었어요. 민서야. 민재가 동생을 흔들었습니다. 일어나야 돼. 민서가 눈을 떴어요. 졸린 눈이었죠. 오빠, 학교 가야지. 민재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죠. 또, 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식탁 위에 1,000원짜리 몇 장이 놓여 있었어요. 민재는 돈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걸로 뭘 사지? 편의점에 가서 우유와 빵을 샀어요. 그게 전부였죠. 집으로 돌아와 민서에게 빵을 건넸습니다. 먹어. 오빠는? 나는 안 배고파. 거짓말이었어요. 민재도 배고팠죠. 하지만 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민서가 빵을 먹는 동안 민재는 가방을 챙겼어요. 학교 갈 준비였죠. 민서야, 오늘은 집에 있어. 왜? 그냥. 오빠가 일찍 올게. 민재는 동생을 혼자 두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뒤를 돌아봤어요. 민서가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고 있었죠. 민재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어요. 교실은 시끄러웠습니다. 아이들이 떠들고 있었죠. 민재는 자리에 앉았어요. 야, 정민재. 누군가 불렀습니다. 너 어제 왜 안 왔어? 그냥. 민재는 짧게 답했어요. 너네 고모 또 안 왔어? 상관마. 민재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킥킥거리며 돌아갔어요. 민재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썼죠. 하지만 민재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민서 생각만 났으니까요. 혼자 괜찮을까? 배고프진 않을까? 무서워하진 않을까? 민재는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1시간이 남았어요. 길게만 느껴졌죠. 드디어 수업이 끝났습니다. 민재는 가방을 메고 뛰어나갔어요. 집까지 달렸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죠. 문을 열었어요. 민서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재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서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왜 그래? 민재가 다가갔어요.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오빠, 울었어? 왜? 무서웠어. 민서가 작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동생을 안았어요. 미안해. 오빠가 늦어서. 아니야. 민서가 오빠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고모는 언제 와? 모르겠어. 민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몰랐으니까요. 고모 윤미경은 자주 사라졌습니다. 며칠씩, 때로는 일주일씩이요. 돌아올 때마다 술 냄새가 났죠. 우리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민서가 물었어요. 민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서야. 응? 엄마 아빠는 안 와.
왜? 하늘나라에 계시잖아.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도 하늘나라 가면 만날 수 있어?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재는 벌떡 일어났어요. 미경이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고 있었죠. 고모, 뭐야 앉았어? 미경이 째려봤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어디 갔다 오세요? 너한테 말할 필요 없어. 미경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밥은? 없어요. 뭐? 없어? 미경이 소리쳤어요. 내가 돈 줬잖아. 그 돈으론 빵밖에 못 사요. 이 새끼가. 미경이 민재에게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리치지는 않았어요. 대신 헛웃음을 흘렸죠. 에휴, 됐어. 꺼져. 민재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서가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어요. 괜찮아. 민재가 동생을 안았습니다. 오빠가 있잖아. 응. 민서가 작게 대답했어요. 민재는 천장을 봤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지? 언제까지 참아야 하지?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어둠만 있었죠. 다음 날이었습니다. 민재는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경은 또 나간 거예요. 민재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여전히 비어 있었죠. 민서야, 배고프지? 응. 잠깐만 기다려. 오빠가 뭐 좀 구해올게. 민재는 밖으로 나갔어요. 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디선가 먹을 게 없을까 하고요. 편의점 앞을 지나갔어요.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주저했어요. 이걸 가져가도 될까? 결국 집어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서에게 도시락을 내밀었죠. 먹어. 이거 어디서 났어? 그냥 있었어. 민서는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어요. 오빠, 이거 상한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근데 먹으라니까.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민서는 움찔했어요. 민재는 후회했죠. 미안해. 오빠가 화낼 일이 아닌데. 괜찮아. 민서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어요. 민재는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재는 잠들지 못했어요. 민서는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죠. 민재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빠 사진이었죠. 민재는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아빠. 사진 속 아빠는 웃고 있었습니다. 민재를 안고 있었죠. 민서는 아직 아기였어요. 우리 언제 이렇게 웃었지? 민재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빠가 살아있을 때요. 행복했어요. 그땐 정말로요. 엄마도 있었고 아빠도 있었죠.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민재야,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선생님이 칭찬해 줬어요. 우리 아들 잘했네.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게 언제였죠? 5년 전이었습니다. 아빠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갑자기였죠. 엄마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1년 후 엄마도 세상을 떠났어요. 병이었죠. 마음의 병이요. 그 뒤로 고모가 왔습니다.
내가 너희들 키워줄게. 처음엔 괜찮았어요. 고모가 밥도 해주고 씻겨주기도 했죠. 하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고모는 자주 나갔어요. 돌아올 땐 술 냄새를 풍겼죠.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고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알고 있었어요. 고모가 자신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요. 그저 의무감으로 아니면 다른 이유로 데리고 있을 뿐이라는 걸요. 민재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대답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재가 눈을 뜨자 집이 너무 추웠어요. 보일러가 꺼져 있었죠. 고모, 민재가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쪽지 하나가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며칠 안 들어간다. 알아서 잘 있어. 민재는 쪽지를 구겼어요. 또 민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오빠 추워. 응, 오빠도 추워. 민재는 이불을 가져왔어요. 동생을 감싸줬죠. 조금만 참아.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민재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야 했어요. 하지만 민재는 가지 않았습니다. 민서를 혼자 둘 수 없었으니까요. 두 아이는 집에 있었어요. 이불 속에서 서로를 껴안고요. 오빠, 응? 우리 아빠한테 가면 안 돼? 민서가 물었습니다. 민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소리야? 아빠가 보고 싶어? 민서야, 오빠도 보고 싶잖아.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빠는 하늘에 계셔. 알아. 그래서 우리도 하늘로 가면 되잖아. 민재는 동생을 꼭 안았어요. 그런 말하지 마. 왜? 그냥 안 돼. 민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알았어요. 동생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요. 자신도 마찬가지였죠. 저녁이 됐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민재는 부엌을 뒤졌습니다. 찬장, 냉장고, 서랍까지요. 라면 하나가 있었어요. 이것밖에 없네. 물을 끓였습니다. 라면을 끓여서 반으로 나눴죠. 민서야 먹어. 오빠도 먹어. 응. 두 아이는 라면을 먹었습니다. 국물까지 다 마셨어요. 그래도 배가 고팠죠. 오빠. 응. 내일은 뭐 먹어? 민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안 배고파? 거짓말이었죠. 민재는 알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재는 또 잠들지 못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뭔가 해야 해. 하지만 뭘 할 수 있죠? 12살 아이가요. 민재는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아빠 사진을 꺼냈어요. 아빠, 우리 보러 와. 우리 여기 있어. 제발. 눈물이 났습니다. 민재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민서가 깰까 봐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아빠한테 가자. 아빠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잘못된 생각이었죠. 하지만 민재에겐 그게 유일한 답처럼 보였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고모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집엔 먹을 게 하나도 없었죠. 민재와 민서는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오빠, 너무 배고파. 조금만 참아. 하지만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민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민서야. 응? 우리 나가자. 어디? 아빠한테. 민서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응. 어떻게? 아빠 계신 곳 알잖아.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묘지. 민서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거기 가면 아빠 만날 수 있어? 응. 민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 거짓말인지도 몰랐어요. 정말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럼 가자. 민서가 일어났습니다. 민재는 가방을 챙겼어요. 아빠 사진을 넣었죠. 옷을 껴입었습니다. 여러 겹이요. 민서에게도 입혔어요. 추울 거야. 꼭 껴입어. 응. 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죠. 무섭지 않아? 민재가 물었습니다. 오빠랑 같이면 안 무서워. 민서가 오빠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아이는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민재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1,000원짜리 몇 장이 있었죠. 이걸로 갈 수 있을까? 마침 버스가 왔습니다. 민재는 민서와 함께 올라탔어요. 어린이 2명이요. 기사가 민재를 봤습니다. 어디 가니? 묘지요. 묘지? 이 밤에? 제사 지내러 가요. 민재는 거짓말을 했어요. 기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그냥 가라고 손짓했죠. 버스는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날렸어요. 민서는 오빠에게 기대 졸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창밖만 봤어요. 이러는 게 맞는 걸까? 잠깐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뭐가 달라질까요? 고모는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추운 방뿐이죠. 차라리 아빠한테 가는 게 나아. 버스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도시를 벗어났어요. 점점 어두워졌죠. 다음 정류장 공동묘지입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민재는 민서를 흔들었습니다. 민서야, 도착했어. 응. 민서가 눈을 떴어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눈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춥다. 민서가 떨었습니다. 조금만 가면 돼. 민재가 동생 손을 잡았어요. 두 아이는 묘지로 향했습니다. 어두웠어요. 가로등도 거의 없었죠. 민재는 핸드폰 불빛을 켰습니다. 이쪽이야. 아빠 묘를 찾아야 했어요. 고모가 전에 한번 데려온 적이 있었죠. 저기다. 민재가 가리켰습니다. 묘비가 보였어요. 정도윤. 두 아이는 묘비 앞에 섰습니다. 아빠. 민재가 불렀어요. 우리 왔어. 민서도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 민서야. 바람이 불었어요. 차갑고 매서웠죠. 민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서도 따라서 앉았어요. 아빠, 우리 보러 왔어. 민재가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만날 수 있지? 대답은 없었어요. 눈만 계속 내렸죠. 아빠,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너무 힘들었어. 고모는 우리 안 좋아해. 밥도 안 줘. 추워도 보일러 안 켜줘. 그래서 우리 여기 온 거야. 민서가 오빠 옷을 잡아당겼어요. 오빠, 추워. 조금만 참아. 민재가 동생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점점 심해졌어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죠. 눈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언제 아빠 와? 곧.
곧 올 거야. 민재도 떨고 있었어요. 손끝이 시렸습니다. 발가락도 감각이 없었죠. 민서야, 잠들면 안 돼. 응. 하지만 민서의 눈이 감기기 시작했어요. 민서야. 민재가 동생을 흔들었습니다. 자면 안 돼. 오빠, 너무 졸려. 안 돼. 깨어 있어야 해. 민재는 필사적이었어요. 하지만 자신도 눈이 감겼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안 돼. 버텨야 해. 민재는 민서를 더 꽉 안았습니다. 아빠, 제발, 우리 데리러 와. 제발. 세상이 희미해졌어요. 소리가 멀어졌죠. 민재의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동생 지키지 못해서.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두 아이를 덮었죠. 하얗게 조용하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새벽이었어요. 관리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이런. 관리인은 달려갔어요. 아이들을 확인했습니다. 숨쉬고 있어. 재빨리 신고했죠. 구급차가 왔어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민재는 희미하게 들었어요. 소리가요. 누구지? 여긴 어디지? 의식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얘들아, 괜찮아. 누군가 소리쳤어요. 금방 병원 갈 거야. 민재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따뜻함이었어요. 따뜻해. 그리고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저체온증 심각합니다. 체온이 너무 낮아요. 수액 연결하고 담요 더 가져와. 민재와 민서는 각각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둘러싸고 있었죠. 민재가 눈을 떴어요. 깨어났어요.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어요. 괜찮니? 이름이 뭐야? 민재는 초점을 맞추려 애썼습니다. 민재구나. 좋아, 잘하고 있어. 동생은? 동생? 민서. 동생 민서. 민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옆 침대에 있어. 걱정하지 마. 의사가 안심시켰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돌렸어요. 민서가 보였습니다. 자고 있었죠. 살았구나. 민재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다시 눈을 떴어요. 이번엔 좀 더 또렷했죠. 병실이었습니다. 민서가 옆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민서야. 민재가 불렀습니다. 민서는 자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깨어났구나. 기분은 어때? 괜찮아요. 다행이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보호자는 누구니? 민재는 입을 다물었어요. 응? 엄마 아빠는? 없어요. 없다니? 그럼 누구랑 살아? 고모요. 고모, 연락처 알려줄 수 있어? 민재는 망설였습니다. 고모한테 연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를 낼까요? 아니면 안 올까요? 모르겠어요. 핸드폰 번호도 기억 안 나요. 민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다른 가족은? 없어요. 친척도? 모르겠어요. 간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일단 쉬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간호사가 나갔어요. 민재는 천장을 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두려웠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민서가 눈을 떴어요. 오빠, 민서야. 민재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움직이면 안 돼. 간호사가 달려와 말렸어요. 아직 안정이 필요해. 동생 확인하고 싶어요. 동생도 괜찮아. 걱정 마. 민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빠, 응, 여기 있어. 두 아이는 서로를 봤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죠. 오빠, 아빠는? 민서가 물었습니다.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못 만났어? 응.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미안해. 민재도 울컥했어요. 오빠가 잘못 생각한 거야.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죠. 안녕.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 왔어. 민재는 경계하는 눈빛이 됐어요. 왜 왔어요? 너희들 도와주러 왔지. 필요 없어요. 민재야, 너희들 상황이 심각해. 도움이 필요해. 고모한테 연락하면 돼요. 고모가 어디 있는데?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솔직하게 말해줄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무 일도 없어요. 민재야. 정말이에요.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괜찮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도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민재야, 나는 내 편이야. 믿어줘. 어른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민재가 돌아 누웠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일어나 나갔죠. 복도에서 의사와 얘기했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신체적으론 회복 중입니다. 하지만요? 영양실조 흔적이 있어요. 장기간요. 학대 흔적은? 직접적인 폭력 흔적은 없습니다. 방임에 가깝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호자는요? 연락이 안 됩니다. 고모라는 사람인데 전화도 안 받고요. 주소는? 확인 중입니다. 도연은 메모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 보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은 아이들이 살던 집을 찾아갔어요. 반지하였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두드렸습니다. 윤미경 씨? 여전히 대답이 없었죠. 도연은 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이 집 사는 사람 어디 갔는지 아세요? 아, 거기요? 며칠 전부터 안 보이던데요. 자주 그래요? 네. 원래 잘 안 계세요. 가끔 아이들만 있고요. 아이들 상태는 어땠어요? 관리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좀 안쓰러워 보이긴 했죠. 어떻게요? 옷도 낡았고 말수도 적고 큰애가 동생 데리고 편의점 가는 것만 봤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연락 오면 제게 전화 주세요. 명함을 건넸죠. 도연은 차로 돌아왔습니다. 핸들을 잡고 한숨을 쉬었어요. 또 이런 케이스네. 그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봤습니다. 방임, 학대, 아동 유기요. 하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매번 가슴이 아팠죠.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지? 임시보호는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요? 시설로 보낼까요? 위탁 가정을 찾을까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도연은 자동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어디 있어? 내 조카들. 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재는 그 소리를 듣고 몸을 움츠렸어요. 왔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미경이 들어왔어요. 화난 얼굴이었죠. 너희들 왜 여기 있어? 고모. 병원비 누가 내? 응?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민서가 이불 속으로 숨었어요. 죽을 뻔했잖아요. 민재가 작게 말했습니다. 뭐, 내가 멋대로 나간 거잖아. 고모가 안 계셨잖아요. 내가 없으면 알아서 있어야지. 미경이 민재의 팔을 잡았어요. 아파요. 당장 집에 가.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어요.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은 누구야? 미경이 쏘아봤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김도연입니다. 도연이 신분증을 보였어요. 하, 웃기고 있네. 내 조카들인데 내가 데려가면 안 돼? 지금 상태론 안 됩니다. 무슨 소리야? 아이들이 저체온증으로 입원했습니다. 방임 정황도 있고요. 미경의 얼굴이 굳었어요. 방임? 누가 방임해? 아이들 집에 가봤습니다. 냉장고는 비어 있었고 보일러도 꺼져 있었죠. 그건 어디 계셨습니까? 아이들이 묘지에서 발견됐을 때요. 미경은 말을 더듬었어요. 나도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이죠? 그건 당신이 알 바 아니잖아.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윤미경 씨, 지금부터 아이들은 임시보호 조치됩니다. 뭐?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겁니다. 말도 안 돼. 내 조카들이라고. 미경이 발악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대로 보호하셨어야죠. 이 자식이. 미경이 도연에게 덤벼들려 했어요. 간호사들이 말렸습니다. 진정하세요. 비켜. 내 조카들 데려갈 거야. 안 됩니다. 경찰 부르겠습니다. 결국 미경은 끌려나갔어요. 복도에서 소리만 들렸죠. 기억해.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민재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떨고 있었어요. 민서는 울고 있었죠. 도연은 아이들 곁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거짓말. 민재가 말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어른들은 다 거짓말해요. 민재야, 우리 또 어디 가야 돼요? 시설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도연도 확답할 수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시설이 유일한 선택지였으니까요. 역시 민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아무도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 그럼 뭐예요? 누가 우릴 원해요? 민재가 소리쳤어요. 엄마 아빠는 죽었고 고모는 우릴 싫어해요. 누가 있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재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미안하다. 도연이 작게 말했어요. 미안한 게 아니라 도와주세요. 민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그냥 같이 있게만 해주세요. 동생이랑요. 약속할게.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희 둘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정말요? 응. 약속해. 민재는 도연을 봤습니다.
믿어도 될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도연은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 아이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임시보호시설 알아봐야죠. 위탁 가정은요? 쉽지 않을 겁니다. 형제를 같이 받아줄 곳이. 도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계속 찾아봐야죠. 그나저나 이거 보셨어요? 동료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뭔데요? 아이들 신원 조회 결과요. 도연은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부친이 정도윤, 한서건설 창업주의 아들이었대요. 한서건설이요? 네. 5년 전에 사망했고요. 그 후로 아이들이 고모 손에서 자랐던 거죠. 도연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그럼 조부모가 있다는 건데 정우성, 윤혜정 둘 다 생존해 있어요. 연락은 해봤어요? 아직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도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부모가 있다면요.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조부모가 아이들 존재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기록상으론 접촉한 흔적이 없던데요. 이상하네요. 손주인데. 도연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일단 연락해 봐야겠어요. 제가 할까요? 아니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도연은 전화기를 들었어요. 한서건설 번호를 눌렀죠. 여보세요. 한서건설입니다. 정우성 회장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어떤 용건이신가요? 개인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성함과 소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동보호 전문기관 김도연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보류음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긴장했어요. 이 전화가 아이들의 운명을 바꿀지도 몰랐으니까요. 여보세요.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정우성이었어요. 회장님, 신뢰가 많습니다. 저는 용건이 뭡니까? 우성의 목소리는 차갑고 간결했어요. 정민재, 정민서라는 아이들에 대해 아십니까? 긴 침묵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정도윤 씨의 자녀입니다. 또다시 침묵이었어요. 이번엔 더 길었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우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손주입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고요. 주소를 주십시오. 우성이 끊어 말했어요. 지금 당장요. 전화기 너머로 급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주소를 알려줬어요. 감사합니다. 곧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손주가 있는 줄 몰랐구나. 이제 어떻게 될까요? 1시간 후였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고급 세단이 멈춰 섰어요. 우성과 혜정이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병원 안으로 들어갔죠. 몇 호실이라고 했지? 우성이 물었어요. 307호요. 혜정이 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우성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혜정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침착하세요. 응. 우성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진정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307호 앞에 섰죠. 우성은 손을 들었습니다. 노크하려다 멈췄어요. 왜 그래요? 혜정이 물었습니다. 만약 아니면 어떡하지?
그래도 확인은 해야죠. 그래. 우성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이 서 있었어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네. 우성은 병실 안을 봤습니다. 2개의 침대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누워 있었죠. 우성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 아이들이, 네. 정민재, 정민서입니다. 우성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민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세요? 민재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어요. 우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의 얼굴을 봤어요. 눈, 코, 입매요.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이 그대로 있었어요. 도윤아. 우성이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민재가 물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우성은 시선을 돌릴 수 없었어요. 혜정도 다가왔습니다. 민서를 봤죠. 어머. 혜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아이, 도윤이를 닮았어. 당신들 누구예요? 민재가 다시 물었습니다. 도연이 나섰어요. 민재야, 이분들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가주세요.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성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손주가 날 모른다. 민재야. 혜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니? 왜요? 그냥 궁금해서. 정도윤이요. 혜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이, 우리 도윤이, 당신들 우리 아빠 알아요? 민재의 눈빛이 변했어요. 우성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이는 내 아들이야. 민재는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너희 할아버지야. 나는 거짓말.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빠는 부모님 없다고 했어요. 그건 우성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도윤과 연을 끊었었죠. 왜였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은 이유였어요. 내가 누구랑 결혼하든 상관없어. 도윤이 말했었죠. 전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그 여자 집안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아버지, 내 아들이 그런 식으로 살 순 없어. 전 제 인생 살 거예요. 도윤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성은 그때 후회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내가 먼저 사과해. 내가 먼저 돌아와. 그렇게 시간만 흘렀어요. 그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통사고였죠. 우성은 장례식장에 갔어요. 도윤의 얼굴을 봤습니다. 마지막이었죠. 미안하다. 그때 처음으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으니까요. 할아버지,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할아버지예요? 우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왜 우리 몰랐어요? 그건 우성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아빠가 죽었을 때 왜 안 찾으러 왔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얼마나 힘들었는데. 민재야, 엄마도 죽고 고모한테 맡겨지고 밥도 굶고. 민재가 울먹였어요. 왜 이제야 와요? 우성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다 해요?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얼마나 외로웠는데, 얼마나 무서웠는데. 민재야, 진정해. 도연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동생이 배고파서 울 때, 추워서 떨 때, 할아버지는 뭐 했어요? 우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혜정이 앞으로 나섰어요. 민재야, 당신도요. 할머니도 몰랐어요? 우리, 너희가 있는 줄 몰랐어. 거짓말. 정말이야. 도윤이가, 아빠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돌렸어요. 나가주세요. 민재야, 나가라고요. 민재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우성과 혜정은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섰습니다. 혜정이 주저앉았어요. 어떡해. 우리 손주들인데. 미안해. 우성이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야. 전부 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어. 우성도 주저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때 도연이 나왔습니다. 회장님, 네. DNA 검사를 해야 합니다. 왜요? 저 아이들 보면 알잖아요. 법적 절차입니다. 친손주임을 증명해야 보호권을 가질 수 있어요. 우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죠. 내일 결과 나옵니다. 그때까지 저 아이들은 병원에 있을 겁니다. 우성은 병실 문을 봤어요. 도윤아, 내가 내 아이들을 지킬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우성은 회사에 있었어요. 책상 위엔 서류가 쌓여 있었죠. 하지만 한 장도 보지 못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김도연입니다. 결과 나왔습니까? 네. 99.9% 일치합니다. 우성은 눈을 감았어요. 친손주가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오시겠습니까? 곧 가지. 전화를 끊었어요. 우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죠. 도시가 내려다 보였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혜정도 함께였어요. 차 안은 조용했죠. 당신. 혜정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응. 저 아이들 데려올 수 있을까요? 데려와야지. 하지만 민재가 설득할 거야. 우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혜정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잘할 수 있겠죠? 잘해야지. 이번엔 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로 갔어요. 문을 열었죠. 민재와 민서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 왔어요? 민재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응, 왔다. 우성이 답했습니다. 왜요? 할 말 없잖아요. 할 말 많아. 우성은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듣기 싫어요. 그래도 해야 해. 우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민재야, 너 말이 맞아. 뭐가요? 할아버지가 너희를 몰랐던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민재가 살짝 돌아봤어요. 아빠가, 도윤이가 집을 나갔을 때 말이야. 우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막았어. 결혼도 인생도. 왜요? 내 고집 때문이었어. 내 자존심 때문이었지. 우성은 주먹을 쥐었어요. 아들이 행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체면이 중요했어. 혜정이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도윤이는 나가버렸어.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지. 아빠가 그렇게 말했어요. 민재가 작게 말했어요. 부모님 없다고. 아빠 원망해? 아니요.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우릴 사랑했고요. 그래. 우성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어요. 내가 그걸 몰라줬어. 아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할아버지.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도 우성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어. 하지만 너희 엄마를 찾지 않았어. 왜요? 창피했어. 내가 반대했던 사람한테 어떻게 얼굴을 보여? 그게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 지금 생각하면 우성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래서 너희를 모르고 살았어. 5년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할아버지를 봤어요. 저 사람도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데려가고 싶어. 우성이 민재를 똑바로 봤어요. 우리 집으로. 싫어요. 왜? 어차피 또 버릴 거잖아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버렸듯이. 우성은 가슴이 찢어졌어요. 안 그래. 어떻게 믿어요? 약속할게. 약속이 뭐예요? 어른들 약속은 다 거짓말이에요.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고모도 약속했어요. 우릴 지켜준다고. 근데 뭐 했어요? 민재야. 밥도 안 주고, 집도 안 돌봐주고, 우리 혼자 버려뒀어요. 민재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한테 가려고 했어요. 민재야. 혜정이 다가왔습니다. 민재를 안으려 했죠. 하지만 민재가 뿌리쳤어요. 만지지 마세요. 민재야, 할머니는 믿을 수 없어요. 어른은 아무도. 민재가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우성은 일어났어요. 창가로 갔죠.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젠장. 혜정이 눈물을 닦았어요.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가 많이 아파요. 응? 혜정이 민서를 봤어요. 오빠가 나 지키느라 힘들었어요. 민서야. 밥도 자기는 안 먹고 놔줬어요. 추워도 참았어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미안해. 혜정이 민서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민서가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버리지 않을 거예요? 안 버려. 절대로. 진짜요? 응. 약속해. 민서가 혜정을 올려다봤어요. 오빠도 같이요? 당연하지. 혜정이 민서를 안았습니다. 민서는 할머니 품에서 울었어요. 우성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재 쪽으로 갔어요. 침대 옆에 앉았죠. 민재야. 대답이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약속은 못해. 우성이 말했습니다. 내가 완벽한 할아버지가 될 거라고 약속 못해. 실수도 할 거고 너한테 상처도 줄 거야. 그럼 왜? 하지만 이건 약속할 수 있어. 우성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절대 버리지 않을게. 어떻게 믿어요? 시간을 줘. 내가 증명할 테니까. 우성은 이불 너머 민재의 어깨를 느꼈어요. 할아버지는 아빠한테 못해준 걸 후회하며 살았어.
너희한테까지 그러고 싶지 않아. 할아버지, 내가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우성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그걸 인정해. 그리고 바꾸고 싶어? 이불이 천천히 내려갔어요. 민재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정말 안 버려요? 안 버려. 동생도요? 너희 둘 다. 절대로. 민재는 할아버지를 봤어요. 진심이 보였습니다. 시간 줄게요. 고마워. 우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실망시키면 알아. 다신 안 믿어요. 그러지 않을게. 민재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혜정이 민서를 안고 다가왔어요. 네 사람이 마주봤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민서가 물었어요. 그래. 혜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가족이야. 민재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요. 며칠 후였습니다. 민재와 민서는 퇴원했어요. 우성과 혜정의 집으로 갔죠. 차에서 내렸을 때 민재는 집을 올려다봤습니다. 여기가, 응, 이제 너희 집이야. 우성이 말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었어요. 밝았죠. 반지하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서야, 저기 내 방이야. 혜정이 가리켰어요. 네. 방이요? 응. 오빠 방은 옆에 있고, 민서가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오빠, 침대 있어. 민재도 따라갔어요. 방엔 새 침대와 책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 거예요? 그래. 우성이 문간에 서서 말했어요. 필요한 거 더 있으면 말해. 민재는 침대에 앉았어요. 푹신했습니다. 지금껏 자본 것 중 가장 편한 침대였죠. 할아버지, 응? 고마워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었어요. 우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천만에.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민재는 여전히 경계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죠. 안 돼. 동생. 민재가 소리치며 일어났어요. 혜정이 달려왔습니다. 민재야, 괜찮아. 할머니. 꿈이었어. 여긴 안전해. 민재는 숨을 몰아쉬었어요. 또 그 꿈 꿨어요. 무슨 꿈? 묘지에서 동생이 깨어나지 않는 꿈이요. 혜정은 민재를 안았습니다. 이젠 안 그래. 민서도 여기 있고 오빠도 여기 있잖아. 네. 괜찮아. 천천히 나아질 거야. 민재는 할머니 품에 안겼어요. 처음으로 어른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학교도 옮겼어요. 새로운 교복을 입었죠. 오빠 잘 어울려. 민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너도. 민재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준비됐니? 우성이 물었어요. 네. 그럼 가자. 우성이 직접 학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교문 앞에서 멈췄어요. 민재야. 네.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네. 농담 아니야. 진짜로. 우성이 민재의 어깨를 잡았어요. 할아버지가 바로 달려갈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학교로 들어갔어요. 우성은 손자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 모두.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 네 사람이 앉았어요. 밥과 반찬이 놓여 있었죠.
많이 먹어. 혜정이 민재 그릇에 반찬을 올려줬어요. 민서도. 네. 민서가 신나게 먹었습니다. 민재는 밥을 먹다가 울컥했어요. 왜 그래? 우성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게 오랜만이에요. 민재가 눈물을 닦았어요. 혜정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매일 같이 먹을 거야. 네. 약속할게. 우성이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바빠도 저녁만큼은 꼭 같이. 정말요? 응. 민재는 밥을 다시 떠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음식 때문만은 아니었죠. 함께 먹기 때문이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민재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죠. 아빠, 작게 불렀습니다. 우리 괜찮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요. 동생도 행복해 보여요. 민재는 미소 지었어요. 아빠도 기뻐하시겠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우성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서재에 앉아서죠. 도윤아.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이들 잘 키울게. 이번엔 제대로 할게. 약속한다. 혜정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당신 안 자요? 응. 곧 잘게. 아이들 잘 자던데요. 다행이네. 우리 잘할 수 있겠죠? 혜정이 물었습니다. 우성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할 수 있어. 아니, 해야지. 네. 두 사람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앞으로 길은 멀었습니다. 민재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요. 법적 절차를 밟는 것도요. 사회의 시선과 싸우는 것도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가족이니까요. 늦게 만났지만요. 이제는 함께니까요. 우성은 서랍을 열었어요. 도윤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미안했다. 사진 속 도윤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맙다. 좋은 아이들 남겨줘서. 우성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흘러내리게 두었죠. 사랑한다. 그의 목소리가 밤 공기에 녹아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성은 눈을 떴어요. 응, 일어났다. 거실로 나갔죠. 민재와 민서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어제 제가요. 민서가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우성은 미소 지었어요. 이런 아침이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소란스럽지만 따뜻한 아침이요. 그래, 그래서요. 민서의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민재도 웃고 있었습니다. 혜정이 커피를 가져왔죠. 자, 마셔요. 고마워. 네 사람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함께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죠.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시작이요.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다음에도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자리만 남겨주세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러분의 하루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행복한 하루가 되었길 바랍니다.